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특이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2살 소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허락을 구하며 영혼에게 선택된 자만이 신성한 검을 만질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동티모르입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여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거가 결코 잠들지 않고 이곳의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할지도 모릅니다. 12살의 웨딩드레스와 피지 못한 꿈들. 동티모르의 손대지 않으신 산맥 속, 아침마다 깊은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그곳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화도 전설도 아닌 어린 소녀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외딴 마을에서 13살 소녀가 손으로 결혼용 스카프를 꿰매고 있습니다. 놀이가 아니라 거의 20살이나 많은 남자와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지참금을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하지만 그 대가는 웃을 수 없는 아이 시절 전체입니다. 그 소녀는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처럼 학교를 포기해야 하고 아직 피지도 않은 꿈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동티모르에서는 여성 5명 중 1명이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그 숫자 뒤에는 수많은 꺾인 꿈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 딜리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소녀들을 위한 특별 수업과 아동 결혼 반대 캠페인. 하지만 신호도 잡히지 않는 외딴 마을에선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생일을 제대로 축하받은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학교 계속 다니고 싶니? 너의 꿈은 뭐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단지 전통이라는 이유로 12살 소녀에게 아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까요? 동티모르의 문화는 전통적인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신성한 상징도 있습니다. 조상만이 허락하는 검. 동티모르의 높은 산속에는 모든 의식이 완전한 침묵으로 시작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향하는 것은 허락 없이는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신성한 물건입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조상들이 지켜보는 듯한 고요함 속에 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리키톤네이라 부릅니다. 조상의 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무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수릭은 산자와 영혼의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수릭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지 않으며 유리관 속에 보관되지도 않습니다. 조상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타납니다. 영적인 인문의식을 마친 조상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그 검을 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검을 들게 되면 마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리쿠라의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저 너머에서 온 부름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은 그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수릭의 검날은 부드럽게 굽어 있습니다. 마치 신의 미소처럼. 손잡이는 나무로 조각되어 있으며 때로는 깃털이나 신성한 실로 장식됩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조상의 영혼을 담고 있다. 잊지 말라. 어느 날 한 외부인이 허락 없이 그 검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불운이 닥쳤습니다. 농작물은 망가지고 이상한 병이 돌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릭은 박물관이나 대중 전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성한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통과일에 재물의식, 부족회의 등 영혼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때에만. 스마트폰이 이 산속 마을까지 들어왔고 와이파이 신호가 언덕을 넘나들지만 수릭은 여전히 한 가지 진실을 상징합니다.
전통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며 매일 실천되는 것입니다. 검을 만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공동체의 믿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침묵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볼 준비가 되었을까요? 만약 검이 명예를 상징한다면 신성한 집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조상이 정하는 곳입니다. 정령으로 가득 찬 빈 집들. 라마라우 산맥에 안개 낀 경사면. 아침 안개가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곳엔 텅 빈 집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정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사람들은 이 집들을 우마루릭이라 부릅니다. 조상의 거처인 신성한 집들입니다. 이 집들은 종종 대나무나 나무 기둥 위에 세워져 있으며 꼭대기엔 야자잎으로 만든 원뿔형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 산자와 죽은 자를 잇는 연결의 중심입니다. 에르메라 산비탈의 외딴 마을에서 은빛 머리의 노인이 평생을 조상의 신성한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해마다 몇 차례 전통 의상을 입고 그는 신성한 잎과 속삭이는 기도를 들고 그 나무집에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밖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아무도 침묵을 깨려 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듣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마루릭은 사원도 박물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에 대한 충성의 상징입니다. 이를 불경하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들어가면 영혼을 화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가뭄, 질병, 심지어 재난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붕의 메인 끈 하나하나, 문가에 쌓인 볏짚 다발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들은 장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마루리기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임을 배웁니다. 어른들은 조상이 폭풍 속에서 마을을 보호하거나 위기 때 길을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제 마느아는 집에 전화벨이 울리고 전등이 외딴 마을을 밝히지만 우마루릭은 여전히 조용히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기억처럼.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우마루릭 없는 마을은 기억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믿을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이 손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는 겸손한 마음만을 맞이합니다. 의미를 지닌 것은 신성한 집뿐만이 아닙니다. 숲과 언덕도 신성하다고 여깁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과거로 향하는 걸음입니다. 그러니 친구여, 당신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해 뜨는 아침에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표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계속 창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숲과 영혼의 세계가 만나는 곳. 동티모르의 가장 동쪽 끝에는 인간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울창한 정글이 있습니다. 니노코니스 산타나 국립공원. 이곳은 단순한 자연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조상의 기억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숲 깊숙이 숨겨진 고대 동굴들, 레네 하라 같은 곳. 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말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암각화들이 있습니다. 사냥 장면, 의식춤, 신성한 상징들. 현지인들은 조상이 진정으로 떠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숲에서 조용히 후손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어떤 동굴은 선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고 조상의 허락을 받은 마을 장로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 입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 숲의 수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을 무시하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따릅니다. 숲의 천막 아래를 걷고 노란 벼슬을 가진 앵무새의 울음이 나무 사이로 울려 퍼질 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동티모르의 진실들, 너무 이른 결혼처럼
문화, 전통, 사회 현실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숲을 신성하게 만드는 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그것들이 받는 조용한 경의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대 숲에서 우리는 다시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한 나라의 이름. 하지만 동티모르라는 이름에도 역사 속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티모르, 의미로 가득한 이름. 동티모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동쪽의 동쪽이라고 부를까? 그 이름은 마치 자기 자신을 되풀이하는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의도된 이름이었습니다. 이 땅은 티모르 섬의 가장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식민 지배를 견딘 곳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이름을 고수했습니다. 선언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 지도 끝에서도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동티모르 리에규는 지리적 위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선언입니다. 얼마나 많은 폭풍을 견뎌왔든 동티모르 사람들은 뿌리를 지켜냈다는, 마치 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리고 그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도 문화적 교차점을 이야기합니다. 테투너는 지역 정체성과 유럽의 영향이 만나는 곳입니다. 기억을 간직한 언어, 테툰. 동티모르의 시장에 들러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딘가 익숙한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유럽식 같으면서도 어쩐지 고향 자장가 같은 느낌이 나는 말. 그것이 테툰입니다. 테툰은 고대 언어나 순수한 토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시대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누더기 외투처럼 각 조각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안에는 조상의 메아리가 섞여 있고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왔던 이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한 현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툰을 말하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 위해 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작은 이야기들, 길가 대화, 흔들리는 해먹에서 할머니가 속삭이는 말들 속에서 테투는 결코 글로 쓰이지 않은 것들을 전합니다. 형식화하긴 어렵고 배울 책도 거의 없지만 테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람을 거슬러 자라는 나무처럼 기억 속에 뿌리를 두고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과거가 현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문화는 언어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통 천의 모든 실에 스며 있습니다. 타이스나이는 그런 천입니다. 기억과 존경으로 짜인 직물. 타이스, 나라의 영혼이 짜인 천. 많은 곳에서는 천이 단지 산업 제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티모르에서 타이스, 전통 수공직물은 사람들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타이스는 기계로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으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잎이, 흙,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염료로 물들이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속삭임으로 짜입니다. 타이스 하나하나에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결혼식용, 어떤 것은 조상 제사용, 또 어떤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의 표시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타이스를 입는 게 아니라 역사를 몸에 지닙니다. 바우카우 근처 마을에서 30년 넘게 직기를 돌려온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었지만 손은 조용한 대화처럼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과 나누는 대화처럼. 왜 지금도 타이스를 짜는지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팔려고 짜는 게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글로 남기지 못한 것들을 내가 이어 붙이고 있는 거죠. 타이스는 사라져서 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 줄 아는 손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타이스 천을 한 번이라도 손에 쥐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동티모르의 영혼 한 조각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기억과 헌신이 짠 것. 이 땅이 전통으로 풍성하다면
바다 아래 숨겨진 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경이롭습니다. 아타우로 섬은 희귀한 해양 생명으로 가득한 작은 세계입니다. 아타우로 섬, 바닷속 왕국. 동티모르가 산과 평화로운 마을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바다로 향할 시간입니다. 수도 딜리에서 단 30km로 떨어진 작은 섬 아타우로로. 아타우로의 지상은 단출합니다. 흙길, 소박한 집들, 대나무 울타리 너머에서 노는 아이들. 그러나 맑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600종이 넘는 어류, 셀 수 없이 많은 산호초, 철 따라 이동하는 푸른 고래까지 사는 해양왕국. 아타우로의 어떤 어부들은 평생 그물과 물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살아왔지만 바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잠수 가이드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물고기를 잡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래를 봅니다. 바다를 채취하던 삶에서 이제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섬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 마당처럼 소중히 지킵니다. 아타우로는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은 바다 곁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산호초, 돌고래 무리 하나하나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땅처럼 보호합니다.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 섬은 고래 관찰자들과 바다 애호가들의 천국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거대한 고래와 함께 헤엄치고 어떤 이들은 단지 바다의 숨결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타우로에서 바다는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을 진정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희귀한 해양 생물이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넓디 넓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바다를 지난 후 이제 하늘로 오릅니다. 라마라우 산에서의 신성한 축제가 기다립니다. 라마라우 축제, 구름 위의 신성함. 동티모르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2,586m의 라마라우 산에서는 해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라마라우 축제는 전통과 영성, 자연에 대한 존경이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10월, 하늘이 맑고 공기가 투명한 시기에 사람들은 진과 전통 의상, 제물과 고대의 노래를 들고 모여듭니다. 그들은 몇 시간을 걸어 산에 오릅니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과 어머니 대지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산에서는 선택받은 이들이 살아있는 자와 영혼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그들은 의식을 인도하고 세대를 넘어 전해진 전통을 지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새벽 의식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복하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과거와 선조의 영혼과 연결되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젊은이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어른들이 기도를 바치며 조용한 신성함이 안개처럼 산을 덮습니다. 음악, 바람, 조상의 속삭임이 어우러진 그 순간 가장 시끄러운 생각조차 조용해집니다. 라마라우 축제는 상업적이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이 땅과 하늘의 신앙을 바치러 돌아오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만 이 산은 말합니다. 어떤 여정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러한 의식들은 젊은 나라에 남아있는 오래된 영혼의 증거입니다. 젊은 나라, 오래된 영혼. 세계 지도에서 동티모르는 2002년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겨우 20여여 년. 하지만 그 시간만으로 이 나라를 판단한다면 진짜 이야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젊은 나라라는 이름 뒤에는 수세기를 거쳐 다져진 문화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식민 지배, 점령, 그리고 독립을 향한 오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지 땅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언어, 의식, 조상과의 영적 연결. 그들은 현대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버리는 대가로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포용하면서도
옛것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딜리에서는 하루 안에 아침엔 포르투갈어 수업을 듣고 해질 무렵엔 조상의 언어로 영혼을 부르는 고대 의식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티모르는 단순한 젊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근대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유산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 나라는 젊은 문화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티모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나라의 나이는 연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온 가치로 측정됩니다. 어린 소녀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하고 신성한 검이 여전히 죽은 이의 속삭임을 품고 있을 때 이곳의 문화는 단지 감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귀 기울이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넓은 세상 속에서 작은 메시지 하나가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문화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한 나라를 신성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도록.